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꾸준히 드론 공습을 하고 있죠. 현지 시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라살라 로스토우주 밀레로보 시를 공격했습니다. 이곳에 멜리로봇이 군용 비행장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반정보센터 책임자인 안드리 코발렌코에 따르면 이 비행장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러시아 보병을 지원하는 전투기들이 계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해오자 러시아 방공 및 기동 화력 방어망이 요격을 했겠죠. 12월 23일 오후 9시부터 요격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대리주지사 슬류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인해서 8대의 드론이 파괴되었고 4대가 밀레로보 그리고 타라소프 지역에서 전자전을 통해 요격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스토우 주지사 주장은 이 공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는 일련의 대폭발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밀레로보와 로스토우주 등은 우크라이나 타격 목표인 군사기지죠.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지역입니다. 밀레로보는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뉴스와 텔레그램 반전 채널 아스트라라고 하는 매체는 12월 22일 미사일이 도시 위에서 격추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화학 공장 중에 하나인 로스토우주 카멘스키 콤바인을 미국산 에이테크임스 6발, 영국산 스톰쉐도 미사일 4발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주장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계속되는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당하고 있죠. 여기에 맞서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개량된 장거리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계속 러시아의 깊숙한 본토 군사기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쿠르스크 참전 북한군에 관한 짤막한 얘기입니다만 우크라이나의 도청 기술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전선 가까이까지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병사들의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을 열차를 이용해서 부상병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러시아 병원에서는 종사자들이 부상자들과 소통이 어려워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 병사의 국적이 한국하고 또 혼돈하기도 한다는 대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17일 미국 고위 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서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인 북한군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라고 보도했었죠. 이 관계자 얘기로는 정확한 사상자 수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북한 군인들의 전투 경험 부족 때문이다. 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서방제 총과 탄약이 러시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러시아군에게서요. 특히 스나이프 총이죠. 이른바 특수 저격수용 소총입니다. 이 미국의 인터넷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2월 11일 발표한 합동 언론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해서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방의 저격총과 탄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러시아의 독립 매체인 더 인사이더와 체코의 체코,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이 매체 이름입니다. 언론이 공동으로 작성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크림반도 점령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의 허점을 타고 서방 브랜드의 저격총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러시아가 군대에 필요한 무기와 기타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재를 성공적으로 회피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한 유럽연합 EU의 제재가 시작된 때가 2014년 8월 1일 이후부터죠. 크림반도 합병 이후입니다. 러시아는 구소련에 있던 친러시아 국가끼리 관세 동맹을 체결하고 있죠. 이른바 유라시아 경제연합. 영어 약자로는 EAEU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서방이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8월 1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가 맺은 이 관세 동맹 국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의 이유는 어떤 나라냐? 벨라루스,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로 구성되어 있죠. 탈퇴한 나라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유사한 연합체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받지 않는 EA EU 국가의 회사는 러시아로 무기를 재수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재를 받지 않으니 말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친러시아 국가를 통해서 이런 소총을 수입한다는 얘기죠. 미국산 스나이퍼 소총은 왜 구입하려고 할까? 근데 물론 이것은 성능이 우수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EU 국가에서 러시아로 서방의 저격총을 재수출한, 그러니까 쉽게 넘겨준 증거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 확실한 증거의 하나는 키르기스스탄의 무기 제조업체인 에델바이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이 서방제 무기를 팔아넘긴 이 회사가 사업상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크게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납부한 세금도 2배로 증가했고요. 뭘로 이런 이익을 남겼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서방제 총과 탄약을 중개 매매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론인들은 또한 UN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아르메니아로 산탄총 수출이 2019년 68배럴, 2023년 1862배럴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근데 이 배럴이라고 하는 단위는 총열의 숫자입니다. 총 1정, 2정 이런 단위의 호칭과 함께 쓰이고 있죠. 물론 석유 단위도 배럴로 쓰고 있습니다만 총포 단위도 배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키르기스탄의 이탈리아 무기 수출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없었지만 2022년에는 882배럴, 2023년에는 4433배럴로 늘어났으며 이것은 어디로 갔을까? 네, 키르기스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나토 국가인 이탈리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기는 제재를 받지 않는 아르메니아로 수출을 할 수 있었으니 잘못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서방 소총이 러시아 소총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가격에서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러시아 무기상들은 수입총을 미국에서 원래 가격의 3배에서 4배까지 뻥튀기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으로 재판매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무기회사인 베레타 홀딩이라고 하는 무기상도 러시아 사업가 미하일 쿠부틀라라고 하는 사업가와 합작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경우인데요. 네, 제재에 걸리지 않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처럼 서방의 제재 허점을 노린 서방제 스나이프 무기가 우회해서 러시아 스나이퍼 손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